10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반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매달 첫째 주는 추천 도서를 서로 공유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 주는 추천 영상을 시청하고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토요일에는 석세스를 마치고 오신 그다음 날 아침이어서요.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고 서로 석세스 후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마지막 주는 증문즉답 시간을 갖습니다. 증문즉답은 뭐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것도 서로 질문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도 해주시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증문즉답 시간을 가지는데요. 방금 워킹 스마트북 읽으신 책 읽으신 내용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또 한 번씩 다 돌아가서 발표하시고 난 후에 증문즉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즈마스터 백지원 선생님 나와주시고요. 어떻게 책 읽으셨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 1등센터 세일즈 마스터 백재원입니다. 네. 애터미를 누군가로부터 접했을 때 그 사람, 그때 상황과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애터미 사업 자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시각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는 이 네트워크가 처음이에요. 옛날에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들이 다단계에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듣지도 않았었고 누가 나한테 네트워크라고 안내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서기석 팀장님도 마찬가지. 서기석 팀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똑같은 다단계구나. 그냥 손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응대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왔었을 때 그 서기석 팀장님의 상황을 조금 안 거죠. 그다음에 저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이 애터미 자체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품을 팔어? 제품도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제품을 안내에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또 이제 다단계라고 하니까 잊어버렸다고 다단계지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진짜 괜찮은 회사고 비전이 있는 회사고 진짜 글로벌한 회사고 내가 꿈꾸는 내가 25년 전부터 찾던 그런 회사라는 생각을 하고요. 누구도 피해주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는 이제 저희 두 번째 뎁스에 두 번째 있는 파트너인데 꽃집을 하고 있는 최대기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래 발만 걸쳐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애가 셋인데 똑같은 서기석 팀장님하고 애기가 똑같고 또 남자고 그런데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있는 사람은 그냥 여유롭게 한 발 걸쳐 있는 것하고 이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을 어떻게든지 알아보고 진짜 성공자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서규섭 팀장님을 볼 때 정말 비교의 차이도 많이 나고 같은 시간을 씀에도 너무너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 틀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최대길 사장님은 저한테 비전을 들었지만 혼나고 간다는 그런 혼나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의 말에 따라서 애터미에 대해서 어떻게 싫은데 그냥 끌려와 있건 그냥 욕을 해서 데리고 앉아 있건 그래도 몇 번씩은 센터에 오거나 세미나에 오거나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귀가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는 처음이어서 진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일의 방향성을 좀 찾고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얼마만큼 하는가가 내가 이 애터미를 빨리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빨리 성공보다는 정말 내 탄탄한 조직을 꾸고 내가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좋은 리더가 돼서 끌고 갈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정말 저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웰시팅을 읽으면서 진짜 이게 한 문장씩이 딱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오늘 들었다면 오늘 소화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준 세일즈 마스터님의 살짝 무서웠던 네, 후속 후기 잘 들었고요. 네, 다음으로 김나영 팀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나영입니다. 저는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 애터미를 이렇게 만나고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애터미에 대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어쨌든 공통점이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가는데 그 꿈과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성취될 수 있는 도구들이 각자 달랐던 거죠.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근데 저희는 애텀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이 일을 만났고, 이 일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고, 달리고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확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애터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본인이 꿈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어떤 것인지 찾기조차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부분, 앞부분에서도 목적 달성 과정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꿈을 설정하고 설계하는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는 그런 일에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좋은 도구가 있죠. 그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박선아 국장님 모셔볼까요? 워킹 스마트북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샤일로즈 마스터 박사나입니다. 오케이 스마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가운데쯤에 이제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뭐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 둘 다 얻기 위해서 이 도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그걸 만족해주는 도구여서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애터미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워킹 스마트 책을 읽으면서 그게 더 저한테 확언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정해놓은 확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읽음으로써 이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근데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다 자기의 주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단락 중에서 어, 여기 나와 있더라고 남이 정해놓은 일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애터미 사업에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도구들도 물론 좋은 게 많은데 애터미만큼 저를 미치게 하는 도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워킹 스마트를 읽으면서 그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선아 국장님의 워킹 스마트북 후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직문직답 시간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업하시면서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 뭐 그런 질문 사항들이나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질문하면서 그런 또 풀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지원 세일즈 마스터님,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오늘 알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어 어떤 스폰서님을 호명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나왔습니다. 목골 등산다 세일즈 마스터 백재원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저가 지금 세일즈 마스터이고 뭐 이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모든 면에서 다른 분보다는 좀 더 편하겠지만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우당탕탕이에요, 정말. 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 파트너들도 알아주고 내 소비자들도 알아주고 우리 스폰서님도 알아주고 정말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라는 것이 그 활자만 쳐다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읽었다면 행동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조금 카페지만 좀 7시에 문을 닫고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는데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박선화 국장님, 또 천은주 국장님, 또 김나영 팀장님, 장주미 세일마스터, 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서규석 팀장님한테는 항상 물어봐요. 도대체 고객을 만나면, 첫 만남이던 여러 가지 만남이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첫 대면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얘기를 뭐 7대 3으로 뭐 들어준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갇혀 있다가 다시 나가면 정말 황망하더라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집에 가면은 조금 너무 죄책감이 느끼고 7시에 끝나가지고 바로 집에 가면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 누구 한 놈이라도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근당에서 또 이렇게 처음 본 사람하고 또 뭔 얘기를 하기가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랑 하기가 너무나 그렇다는 거죠. 물론 안차 놓으면은 또 이제 하겠지만 첫 대면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까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김나영 팀장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첫 대면이 어떤 만남의 첫 대면이에요? 소개예요? 아니면 개척이에요? 다 궁금하죠. 개척도 궁금하고 제품을 썼던 소비자도 궁금하고 이 사람이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궁금하고 다 궁금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찍어 보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오, 모르는 사람의 오늘 처음 애터미도 만났어? 네네네네네. 음, 그런 그, 사람을 딱 만났었을 때 무슨 얘기로 어떻게 내가 리드를 해서 나갈 수 있느냐가죠. 음, 규석 팀장님이 백지원 사장님 생판 모르던 사람이었잖아요. 네네네. 처음 왔을 때 뭐라 했어요? 그냥 비타민 C를 줘서 또 여기서 우리 팀장님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비타민 C를 주는데 이거 내가 먹을 게 아니고 본인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약간 저는 조금 틀려요. 다른 사람들은 제품에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했는데 저는 일단 젊은 저가 열심히 사니까 이 친구 열심히 사네. 이 시간에 영업을 한다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힘을 주는 얘기를 해주지? 그러면서 내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가 이제 그거거든요. 사실은. 응, 응. 그리고 나서는 근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때 규석 팀장님이 백지원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야, 비타민 C 하나 드세요. 이러고. 그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 그거 아니잖아요. 왜 아니지? 왜 아니죠? 지금 제가 아까 타겟을 여쭤봤던 게 생판 처음 모르는 사람을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얘기를 막 그렇게 들어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를 노출시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규석 팀장님이 되게 잘하신 거죠.
그때. 음.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석팀장님이 거기에서 막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백정 사장님이 질려서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백정 사장님 워낙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어서 어떻게 했어도 도와주셨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이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보다는 진짜 아예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쨌든 눈으로도 익힐 수 있고 내 목소리를 귀로도 익힐 수 있게 그냥 그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죠. 저희가 그 TV 광고도 그렇고 버스나 지하철 광고도 그렇고 그냥 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광고가 서 있잖아요. TV 광고도 정말 짧은 시간 10 초, 15초 동안에 그냥 지나가는데 자주 보이니까 그게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단순 노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런 인지도가 전혀 없을 때에. 어.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보다 그렇게 자주 얼굴을 비치고 보이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몇 번 더 가다 보면 편하게 안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뭔가 그런 편안한 그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뭐 이거 하나 또 드세요. 비타민 C 하나 드세요. 지난번에 드린 거 드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라도 정말 짧지만 그냥 나를 보여주러 가는 거지. 내 말을 들려주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많이 해 주는 것보다요. 그냥 나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이 갭을 틈을 벌려 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틈이 생겨야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틈이 생길 때 내가 자주 보면 나도 익숙해져서 그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옛날에 제가 막 출근을 하던 그런 시절에는 늘 똑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요. 그러면은 그 지하철에 항상 앉는 사람들이 앉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나도 내가 앉던 자리에 앉고 왜냐면 저는 저희 집이 종점이어 가지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골라서 앉을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특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는 그런 익숙함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 앉으면 저 맞은편에 앉는 사람은 어제도 봤던 사람이야. 근데 서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얼굴이 익숙하니까 괜히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편안해지는 그런 약간 그 분위기야 그 공기의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백전 사장님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스스로. 근데 지금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만나는 게 어색하고. 그래서 처음에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얼굴 도장만 많이 찍으세요. 그러면은 좀 편해지고 그다음에 다음 것이 그 사람한테 맞는 다음 것이 아마 보여지실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요렇게 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교사님 이제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다른 궁금한 것은 없으신가요? 겁나죠. 겁나. 겁나. 방금 백교원 사장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저도 김나영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저하고 함께 이제 예전에 움직이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만나면 내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막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분한테 다 쏟아내니까 그 처음 만난 분이 다음에는 절대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좀 뭔가 편안하네. 또 만나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후속 조치도 가능할 것 같고 저도 좀 나영 팀장님의 답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규석 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만난 횟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근데
분명히 애터미 사업하는 거 아는데 왜 애터미 얘기를 나한테 안 해?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궁금하면 물어봐. 궁금하면 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일을 편안하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인제 그게 인제 꾸준함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신 건데 처음에는 팀장님 김나은 팀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죠. 본인이 얘기를 할 생각도 전혀 없고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 같은 걸 하나 좀 끄집어내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가볍게 맞추시고 그다음에 또 만남을 이제 또 시도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저도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편안해야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그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다 반복적인 만남이 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화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소비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제품을 애용하기 전에 그분들이 뭔가 애터미하고 접하기 위해서는 제품 체험 또는 첫 번째 단계로 판매 또는 뭐 사업 설명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애터미가 인제 접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선화 국장님이 가장 잘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처음 접하는 소비자분들에게 제품 애용을 먼저 권하시는지 뭐 구매를 먼저 권하시는지 아니면은 세미나에 초대 또는 뭐 센터에 초대를 먼저 권하시는지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김나영 팀장님 말에 많이 공감하는데요. 일단 제품이 들어가려면은 저는 좀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철판 깔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만남이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부담을 느껴버려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이제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정보를 습득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자주 보면은 친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첫인상 효과가 있잖아요. 첫인상. 첫인상이 좋아야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조금 더 부담 없이 만나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일단은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걸 알고 있다면 이제 관계를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필요한 제품이 있을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드러났다가 애터미 제품을 좀 선물을 하는 편이에요. 좀 체험할 수 있는 정도로. 뭐 이렇게 큰 걸로 주면 좋겠지만 큰 걸 줬다고 해서 그분들은 이게 얼마짜리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비타민이면 가볍게 두세 포 정도 드리면서 먹어봐라. 또 유산균, 애기 엄마들은 유산균 무조건 먹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한번 먹여봐라. 몇 포 정도 이렇게 드리면서 또 이제 공감대 형성을 좀 가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꼭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만나보면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고객의 눈높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장님들을 주로 이제 만나는 편인데 그분들은 제가 하니까 사주는 거더라고요. 애터미를 하니까. 네. 물론 다른 뭐 영업하신 분들이 애터미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꼭 우리 제품만 월등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분들 입장에서. 근데 관계성 때문에 제가 하니까 사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영 사업 하시는 분 말고 그냥 주부, 뭐 단순 소비자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 그냥 생필품, 생필품 위주로 구매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감대를 가지고 건강해야지 일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천한 제품들이 조금 더 밀었을 때 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당을 받게 되면 그런 식으로 멤버십 관리를 하다 보면 수당이 발생이 돼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돼서 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해드리고
부업이나 사업 얘기를 조금 진지하게 하면서 좀 세미나 초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비자분들을 만나면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발견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하니까 어, 누구한테 그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구입해서 써야지라고 마음을 가져주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장혜진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다 보면은 이 소비자는 정말 만나면 내가 좀 감당이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을 만나셔야 될 때가 걸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담이 되는 대상자도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이분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대화로 그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로 좀 이기기가 어려워. 뭐 이런 분들을 만나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야, 이 약속이 정말 캔슬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가끔 일하다 보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때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비법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왠지 막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려고 했어요. 성격이 이상하든, 뭐 착하든, 돈이 없고, 뭐, 막 그런 부정적인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여기 이제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사람이 갈리는 게 아니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걸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 파트너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그 파트너들을 살리기 위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어 소비자나 뭐 이런 애터미를 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비중이 내가 일단 이 애터미를 어찌 보면 배워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알려주는 대로만 이제 해서 내가 스스로 이제 자장격지로 리더가 돼야 되는 것보다 그냥 이 틀 안에서 뭔가를 이거 해야 돼라고 딱 요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직장 생활처럼. 근데 정말 창의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애터미 일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뭔가 혁신을 일으키진 않지만 계속 내가 뭔가를 창의를 해서 내가 내일 누굴 만나서 뭘 해야지. 아까 그 질문들도 다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내일 이 사람을 만나서 뭘 어떻게 하면은 세미나도 가고 제품도 많이 쓰고 사업도 할까? 이런 게 고민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라인에 있는 형제 라인의 영리더스 중에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김솔 국장님이랑 막 같이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연령대가 조금 5, 60대가 되고 되게 긍정적인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적인 경제력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성격이 이상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질문을 통해서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성향이 약간 좀 내 거, 안 터줘. 그리고 뭐랄까 좀 이기적이고 약간 그런 성향의 리더면 저는 그냥 만나기는 하고 연락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막 깊이 막 두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도 자기가 그런지 모르는데 엄청 많이 퍼주는데 막 성격도 급하지만 막 의리를 보면 못 참고 막 약간 이런데 누가 보면 되게 까칠한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애터미를 얘기했을 때 그들이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받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약간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자기 성격이 이상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누군지 막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런 사람들은 만사 오케이. 왜냐면 애터미의 가치를 알게 되면 절대 다른 곳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일을 잘해요. 모임에서도
대빵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으는 성격이 있는데 약간 이상한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할 것도 잘 못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항상 몇십 년이 가도 5, 60대가 돼도 7, 80대가 돼도 그 여기까지의 수준들이 있는 저도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성이 그런 그 사람들을 나는 좌우로 도와줄 거고 내 인맥도 좌우로 넣을 건데 밑에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 양쪽에다 사람을 넣어도 이 사람들을 감사하면서 내가 우리 스폰서가 날 도와주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라는 이 인간성을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약간 이용하는 그 이상한 성격들이 저는 이거는 철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어서 그거를 70대, 100살, 120살이 돼도 아무도 못 고치는 거. 예. 그 회장님이 했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리더는 바꾸는 게 아니고 찾는 거다. 만약에 그 성격을 바꾸려고 했으면 지네 부모가 바꿨겠지. 그걸 왜 지네 부모도 못 바꾼 거를 너네가 바꾸려고 하냐 이렇게 며칠 전에 석세스 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잃어보기도 했어요. 왜냐면 내 기준엔 저게 안 맞거든? 저건 틀린 거야.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약간 좀 애터미 하면서 철이 된 게 그 사람을 나한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정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이해가 된 거예요. 인정해야 돼, 다른 걸. 근데 자꾸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거름망을 이렇게 쳐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에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이 사람이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도 이게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건지 요거를 좀 약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나랑 전화한 사람은 저런 말을 해. 상대방은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야 돼? 맞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랬을 때도 저를 이상하게 보면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아닌지 박선호 국장님이랑 우리 장주미 사장님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아가씨였잖아요. 근데 저를 약간 이성적으로 보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많은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100만 원을 사줘도 칩니다, 저는. 안 받아요. 어.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막 어제 김서 국장님 이러더라고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쓰고 사업을 할 거니까 소고기 사줘.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그 사람도 기준을 그렇게 정한대요. 그 사람이 정말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에 나 이럴 거야. 그러니까 소고기 사줘.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자체를. 그래서 아까 우리 백전 사장님 질문한 것처럼 이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상황을 좀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혜진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받아들이기 모두들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 변하기 싫은데, 나 내 모습 굉장히 괜찮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끔 들 때도 있고, 특히나 또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때, 내 자신이 변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들 때는 더더구나 바뀌기 싫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까 장혜진 국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걸러진다고 하죠. 내 안에 내 스스로 나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걸러지는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고 거쳐가셔서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발전되어 가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사람 만나는 일 같아요. 그러죠.
일의 업무의 뭐 강도보다도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내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다면 아마 진짜 성공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증문즉답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은 뭐 부득이하게 우리 세일즈 마스터님 분들이 서울에서 이제 부업과 세미나도 있고 각자 일정들이 좀 많으셔서 오늘은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음. 네. 우리 배간순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간접 경험으로 잘 들어주셨다고 답변 글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서울에 부업과 세미나 듣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진짜 알차고 좋은 시간 되셔서 좋은 정보, 좋은 동기부여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야노드에서 직문직답 시간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 잘 만들어 나가시고 잘 다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은 제가 마지막 사회를 보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사회자분이 오셔서 이제 야노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야노드를 통해 사업 발전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문즉답, 야노드 증문즉답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